네, 공유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카카오에서 네, 클라우드 만들고 있고요. 오늘은 오픈 소스와 네, 산업 간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네,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까 이제 김영신 인사님께서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픈 소스 하면 네, 원어원이라고 하긴 했는데 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즘에 저를 비롯해서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은 약간 헷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런 구분들이 가능했어요. 오픈 소스는 뭐 리눅스, 자바, 뭐 파이어폭스 이런 것처럼 소스를 오픈하는 형태면 오픈 소스라고 했고 그런 것들을 오픈하지 않으면 프로프라이터리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오픈 소스 진영에서 보면 적 또는 뭐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 보이는 이제 윈도우로 유명한 MS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많은 부분들을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도 생기고 두 번째로는 소스를 오픈을 했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특허가 걸려 있거나 또는 거기에서 돈을 받기 시작하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 1970년대 80년대 나왔던 그 오픈 소스가 맞는 건가 라는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네, 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업계에 있는 저희도 헷갈리는 것 같고 네, 같이 있는 저만 그냥 헷갈리는 거 할게요. 네, 여러분들은 아마 명확한 기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초기는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프리로 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표준들을 따라가는 형태였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네, 오픈소스 OS의 네, 궤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시스템 5, 뭐 BSD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네, 리차드 스톨만이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네, 오픈소스는 이런 네 가지 법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행을 시키는데 자유로워야 되고 변경도 자유로워야 되고 네, 내가 배포하는 것도 자유로워야 되고 내가 변경한 걸 재배포하는 것도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철학으로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네, 걸 했죠. GNU는 유닉스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제가 이제 2000년대 완전 초반부터 이제 오픈 소스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 리처드 스톨만이나 이런 사람들을 뭐 보면서 GNU가 뭐 이랬는데 저는 처음에 리눅스라는 OS가 유닉스를 베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리고 다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베꼈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알고 봤더니 표준을 따랐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파직스 스탠다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닉스도 당연히 퍼직스를 지원하고요. 리눅스도 퍼직스를 지원하니 이제 저 같은 문외한이 볼 때는 베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시작할 때 초기만 해도 이 파직스 스탠다드는 혹시 어디서 만드는지 아세요? 네. IEEE에 네, 그 아카데믹하게 모여 있는 그런 분들 있죠. 네, 거기서 정하는 규칙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들이 정해지면 그런 것들을 OS에 오픈 소스든 아니면 오픈 소스가 아닌 OS에 집어넣던 하는 형태로 네, 발전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 네, OS는 사실 뭐 더 이상 이제 논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닉스가 차지하는 포션은 거의 미미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금융이나 특수 산업에서 있는 몇 가지 메인 프레임들을 제외한다면 거의 리눅스를 쓰는 것 자체의 부담감은 사실 거의 없죠.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쪽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메타버스 이런 쪽에서 이제 3D 쪽이 굉장히 핫해지면서 네, 오픈 3D 파운데이션 이런 형태로 모든 분야에서 오픈 소스는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픈 소스를 왜 쓸까요라는 그 생각들을 꼭 하게 되는데 아마도 네, 이런 부분들이었을 거라고 네, 추측합니다. 설문조사를 그냥 가져온 건데요. 되게 재밌지만 네, 벤더 락인을 없애기 위해서 보통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같은 이유로 뭐냐면 돈을 좀 아껴보자
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탠다드, 뭐 날리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요. 그럼 이제 어디서 이렇게 쓰이고 있냐? 뭐 근데 이거는 굳이 저희가 이제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냥 IT 전반에 걸쳐서 다 쓰고 있고 어플리케이션 쪽은 특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오픈 소스를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그런 회사들조차도 어떻게 쓰냐면 자기네가 오픈 소스를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쓰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OS, 웹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네, 그냥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저희가 그런 고민들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또 쓰지 않으려고 하는가? 네, 요즘에 들어서 그런 그 움직임들이 점점 더 큰 기업이면 큰 기업일수록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이제 많이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더 부각된 이슈가 라이센스 관련 이슈들입니다. 이전 세션에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특정 기업과 그다음에 특정 파운데이션 또는 특정 오픈 소스를 만드는 회사들 간의 분쟁이 격렬해지면서 쓰고 있던 사람들은 라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죠. 내가 이거를 계속 써도 되는 건가? 그리고 아주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픈 소스로 굉장히 유명했던 MySQL 데이터베이스 있죠. 그거를 만들던 사람이 갑자기 오라클에 인수되고 나서 비슷한 버전인 마리아DB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사용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MySQL을 써야 되나? 마리아DB를 써야 되나? 네, 굉장히 헷갈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자체를 이해해야 되고 라이센스가 가지는 어떤 제약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해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그러면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하두블 이제 유료 모델화하면서 기존에는 라이센스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냥 썼던 건데 라이센스 버전을 바꾸면서 돈을 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겠죠. 이거는 굉장히 큰 이제 재무적인 위협까지 그리고 사업적인 위협까지 되는 상황이 돼서 계속 이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어플리케이션들은 또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많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분야에 오픈소스가 있다라고 해서 보면 사람들이 주목하는 기술이나 분야는 제품들이 괜찮은 게 굉장히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또 참여를 해서 저희 용어로는 그냥 뼈와 살을 깎아서 만든다라고 하는데 제 살과 저희 피를 넣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게 굉장히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문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어떤 대가나 이런 거보다는 어떤 그 제품이 가지는 가치를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걸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럼 좀 기다릴까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돌아갔을 때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인데 어떻게 하면 서포트를 받을 수 있지? 커뮤니티 서포트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매니지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 라는 이슈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과 비슷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돌긴 하는데 내가 필요한 기능이 없거나 아니면 그 기능이 not implement로 코멘트 되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이제는 그 여러분들도 좀 인식하고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초기에 오픈 소스라고 하면 제 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뭐 소스가 있고 아주 초기 얘기입니다. 한 20년 전도 더 된 얘기인데 소스도 있고 내가 고칠 수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변경을 시키려고 봤더니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커뮤니티가 있고 그거를 또 관리하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 오픈 소스 역시 우리가 그동안 오픈 소스 진영에서 적이라고 생각했던 죄송해요. 적은 아닙니다. 그냥 컨셉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반대편에 있던 소프트웨어랑 크게 다르지 않구나. 어떤 면에서 내 거가 아니라는 면에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제품으로 쓰는 건 좀 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조적인 그다음 회사 전체적인 입장에서 법인이라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프로큐어먼트가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됩니다. 이 오픈 소스라는 거는 어디서 온 거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진행 부분들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회사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엔터프라이즈를 운영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최소한
최대한 피해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퍼 레벨까지 잘 올라가서 잘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만약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경제적으로 큰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돈을 주고 사면 사실 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거의 다 해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리눅스를 한참 개발하다가 네,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유닉스 사면 안 되냐고. 네, 그래서 네, 네, 항상 그런 거랑 네,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네, 오픈 소스를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이슈들이 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더스트리랑 조금 더 이제 코아뷸레이션이 심해지면서 네, 뭔가 좀 상황이 심화됩니다. 네, 이게 네, 공개 소프트웨어 포털에서 가지고 온 네, 오픈 소스 라이센스들의 네, 그 현황도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OSI 라이센스 또는 Non OSI Approved 라이센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알고 있었던 GPL 계열들이 있죠. 네, 그리고 업계 입장에서는 피해야 된다고 하는 네, AGPL 얘는 네, 되게 독한 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가져다 쓰려고 하는 부분들은 네, BSD, 아파치, MIT죠. 왜냐하면 제약도 없고 반환도 불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오픈 소스들이 어떤 그 도입을 편하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얘들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오는데 가져다 쓰는데 전혀 이슈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전 세션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결국은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제품들도 결국은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면 최소한의 비용들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어느 순간에는 네, 돈들을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네, 여기 어디서 이슈들이 되고요.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GPL로 공개되는 오픈 소스들은 돈을 버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인더스트리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내도 그 다음에 내가 가져간 베네핏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부분에서 여기서는 또 돈을 벌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저희가 오픈 소스 도입을 할 때 이유가 좀 비용을 줄여보고자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드렸는데 이거는 독일에서 만들어놓은 그 논문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원래 이만큼 쓰고 있었던 거를 절반 정도 줄이는 걸 항상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나 또는 저희가 느끼는 코스트 세이빙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원래 기대했던 수준의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걸 왜 그러냐고 봤더니 어떤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 줄였잖아. 그러면 그동안 사야 되는데 사지 못했던 소프트웨어들을 더 사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는 줄었지만 얘는 늘어나기 때문에 네, 코스트 세이빙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 네, 현상적으로. 네, 근데 오픈 소스로 본다면 네, 많이 줄였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네, 그런 이슈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라클에서 발표한 그 좀 된 자료긴 한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오픈 소스 버전인 MySQL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상용 버전이랑 비교를 해서 네, 몇 가지 비교한 겁니다. 네, 2015년을 보면 네, 미션 크리티컬 부분에서는 뭐 오픈 소스든 그다음에 커머셜이든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뭐 DBA 툴들 초반에는 네, 뭐 툴도 부족했고 펑션도 부족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갔더니 DBA 툴들 펑션은 거의 따라왔고 네, 미션 크리티컬에서는 다 따라왔는데 여기 보시면 아이고 네, 여기 있습니다. DBA 리소스들이 과연 얼마나 있냐. 오픈 소스 DBA들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거는 이 부분이 있어요. TCO를 계산해 봤더니 오픈 소스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더라. 네, 이거는 저는 참고로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굉장히 불편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진실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몇 가지 경험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만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운영하는 코스트하고 그리고 카카오가 또 이제 뭐 언론지상에서 이제 오픈 소스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유명한데 특정 소프트웨어 군들을 아예 비교를 해봤어요. 1년 동안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운영 코스트가 얼마나 차이가 나나.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직접 만드는 소프트웨어와 오픈 소스를 비교해 보면 오픈 소스가 코스트가 한 10배 정도 들어갑니다.
정말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여기서는 이제 DBA가 없다라고 했지만 그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의 숫자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그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줘야 되는 어떤 베네핏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아깝지는 않아요. 네. 아깝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컨트리뷰터 수준에서의 개발자들을 그 같이 일하는 경우와 메인테이너 이상급의 분들이랑 같이 일하는 경우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요. 오픈 소스는 어차피 남의 것들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드리븐이긴 하지만 저희 쪽 상황들을 잘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버전 업들을 할 때 저희에 필요한 기능들, 그 다음에 저희가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을 못하게 되기도 하거나 아니면 그걸 다시 쓰려면 또 비슷한 공수에 개발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메인테이너나 컨트리뷰터를 오픈소스에 굉장히 많이 확보하려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그들이 원한다고 커뮤니티가 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들더라. 그리고 그러다 보니 아까 이제 서포트 얘기했는데 그래서 오픈 소스도 이제 누군가 서포트 해줘야 된다가 굉장히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인더스트리가 많이 발달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를 쓴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레드햇이나 미란티스 같은 어떤 업체에서 서포트를 받는 형태로 쓰고 있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그래 우리는 개발자가 좀 있고 할 경우에는 커뮤니티 서포트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컨트리뷰션하고 코멘트하고 픽스하고 설계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유지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만 사실은 가능한 얘기고요. 그래서 아까 이전 세션에서 얘기했지만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데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클라우드 업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가 클라우드가 오픈 소스를 쓰거나 활용하는데 가장 좋은 곳이다. 일면 분명히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자체는 또 굉장히 많은 오픈 소스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이 가장 좋은 거다라고 해서 아주 많은 사용자들이 내가 패치하고 내가 운영하고 또는 커뮤니티에서 하는 것보다는 정제화되어 있는 클라우드에서 쓰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옮겨가고 있는데 그랬더니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라이센스 월이 시작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들은 배포에 대한 그 개념들을 굉장히 잘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클라우드가 과연 이게 배포냐 아니냐에 대한 이슈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라이센스들은 제가 이제 여기 표현을 했는데 OSI에서 인증된 OSI approved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실행처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아까 얘기한 소스 코드의 어떤 변경이나 아니면 배포 이런 거 부분들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어디서 어떤 형태로 실행해야 돼야지는 풀이라고 정의를 해야 하는데 클라우드 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는 라고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몽고DB는 non OSI 라이센스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SSPL, 레디스의 RSAL, 그다음에 아마존도 자바 이슈가 있어서 그거를 없앤 코레토, 그다음에 역시 또 일레스서치랑 분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일레스 라이센스를 이제 오픈 서치라는 걸로 다시 해서 내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고 해서 풀어가고 있긴 하지만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쟁들이 있는데 이제는 어떤 형태로 오픈 소스들이 가고 있냐면 이제 리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긴 한데 라이센스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될 경우에 저희 쪽에 올리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 제품을 스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라이센스들로 이루어져 있고 체크를 해보면 이런 형태로 그 뭐 MIT, 아파치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조심하세요. 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요 사업부에서는 요걸 이제 조금 더 정부와 그다음에 학계 그리고 산업계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네, 왜냐면 좋은 툴이니까요.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오픈 소스를 쓰는 거 말고 이제 우리가 오픈 소스가 되자 아까 얘기한 그런 회사들도 있죠. 그래서 몇몇 제품들은 아예 오픈 소스를 목표로 네,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요 K필드는 저희 부서에서 가장 먼저 오픈 소스로 네, 제가 내놓은 건데 네, 스타는 몇 개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그다음에 컨테이너용 네트워크 매니저, 그다음에 저희가 또 만들고 있는 카프카 대처용 시스템들, 그다음에 이번에 장애에서도 많이 활용됐던 디텍이라는 컨테이너 컴플라이언스 체킹 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라이센스들이 계속 이제 이슈들이 되면서 기존에는 오픈 소스가 약간 디팩토 스탠다드였어요. 그냥 사실상의 표준이었지 정말 인더스트리에서 인정받는 표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어떤 일들이 계속 있었냐면 라이센스 이슈들이 계속 격화되고, 그리고 오픈 소스 같은 경우에는 소스가 오픈되어 있을 뿐이지 그거와 관련된 다른 부분들의 어떤 표시나 아니면 코멘트들이 약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제조에서 많이 쓰던 이제 SCM이라는 그 아마 컨셉을 아실 텐데요. 용어기도 하고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들을 소프트웨어에도 해야겠다라고 해서 오픈 체인이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픈 체인은 몇 년간의 노력 끝에 결국엔 IS로 인정을 받게 돼서 ISO 스탠다드가 새로운 ISO 스탠다드가 됐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계에서도 이제는 소프트웨어 BOM이라는 소프트웨어 BOM이라고도 하고요. 비ll 오브 머티리얼이라고 하는데 아마 제조나 전자 쪽에서는 아마 굉장히 익숙하게 쓰여진 용어입니다. BOM이라는 것 자체가. 그 BOM이라는 거 하나만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뭐 PLM이라든지 뭐 SCM이라든지 아니면 재무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뭐 저희가 뭐 JIT라고 용어를 썼기도 했는데 Just in Time 프로듀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인데 네, 소프트웨어도 그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NTIS에서 계속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게 이미 이제 SPDX라는 그 포맷으로 해서 오픈 소스에서 이미 있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 SPDX라는 애가 이 ISO 스탠다드가 됐죠. 즉 오픈 소스가 새로운 산업의 표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일련의 상황들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또는 정리할 수 있는 네, 툴이라고 아마 다들 믿고 있는 거죠. 네, 뭐 저도 1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렇게 산업화에서 표준화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음은 뭘고 갔냐? 네, 요거는 그냥 네, 컨퍼런스용으로 들고 왔는데 아마도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서버라는 컨셉은 굉장히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들한테 아마 서버라고 물어보면 더 이상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형태의 어떤 것들을 하지 않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짜냐를 여쭤보시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젊은 개발자들,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익숙해진 개발자들은 네, 서버 없이 개발하는 네, 것들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CNCF에서 가지고 있는 네, 랜드스케이프를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이 서버리스라는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인스톨러블 플랫폼, 그 다음에 네, 뭐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시큐리티 툴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 꼭 같냐면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서로 주고 받을 것이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또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2020년부터 제가 지금 연도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2019년인지 2020년인지 모르겠지만 네, 클라우드 이벤트라는 포맷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클라우드 컨퍼런스 이벤트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클라우드 내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내에서 이벤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2020년 9월 정도에 1.0 스펙과 그다음 임플리멘테이션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네, 이제 정의가 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K네이티브, 아르고 CD, 그다음에 재미있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도비를 어떤 회사로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도비 하시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포토샵이잖아요. 근데 클라우드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어도비는 마케팅 클라우드, 마케팅 사스의 넘버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구글 어널리틱스가 아마 무슨 소리야, 그 광고 효과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긴 한데 캠페인성 광고에서 는 어도비가 가장 좋은 클라우드라고 이미 시장에서는 판정이 됐고요. 그 마케팅 클라우드라는 부분에서는 시장 점유율도 어도비가 이번 분기에 올 2, 4분기였나요? 3, 4분기에 이제 구글을 제쳤습니다. 물론 이제 오버롤하게 구글 어널리틱스 매출은 여전히 이제 어도비보다 크긴 하지만 마케팅 클라우드에서는 어쨌든 어도비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도비 IO라고 해서 걔네들이 그 각각의 UI 컴포넌트에 들어가는 이벤트들을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클라우드 이벤트로 이미 정의가 되었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오는 이벤트들도 요 클라우드 이벤트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일들은 아까 그 프레임워크들에서 이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오픈소스 라이센스들이 산업들을 바꿔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이벤트는 기존의 데이터 익스체인지에 대한 그 표준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ISO 제가 몇 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XML 기반으로 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ISO가 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오픈소스가 인더스트리를 따라가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분야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컨플릭이 굉장히 심한 분야나 어떤 부분에서는 스탠다드가 정말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팔러시 노이트럴하게 동착할 수 있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한쪽 부분에서는 오픈소스가 분명히 산업을 리딩하고 있는 시대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